우리는 살아오며 점점 더 많은 것을 짊어지게 됩니다. 젊을 때에는 오늘을 버티는 일이 먼저였다면 나이가 들수록 내일을 걱정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병은 더 많아질 것 같고 자식은 내 마음처럼 살아주지 않을까봐 불안하고 노후의 형편은 괜찮을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몸은 누웠어도 마음은 누워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이렇게 걱정이 많아지는 것은 나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을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 일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것도 경험했고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고 반대로 포기했던 자리에서 뜻밖의 도움이 손을 내미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인생은 안정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더 대비하고 더 걱정하고 더 미리 불안을 불러다 놓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위험을 먼저 떠올려 가슴속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의 목록은 스스로 불어납니다. 걱정 하나를 붙잡으면 그 걱정은 곧 다른 걱정을 데려옵니다. 내 건강을 걱정하다 보면 곧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고 거기에서 내 관계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나는 혹시 외롭게 남지 않을까 하는 근본적인 두려움으로 내려갑니다. 결국 처음보다 더 불안해져서 잠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거실 불을 켭니다. 마음은 이미 지쳤는데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걱정은 우리 마음을 잠식합니다. 우리는 걱정이 혹시 모를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걱정은 가장 먼저 우리의 지금을 사라지게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 때문에 오늘의 평온을 깎아먹습니다. 오늘은 멀쩡하고 오늘은 함께 있고 오늘은 아직 웃을 수 있는데 걱정은 오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걱정은 미래를 핑계 삼아 현재를 가립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걱정은 살아있는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걱정은 인간에게 필요한 감각이기도 합니다. 조심하라, 경계하라, 준비하라 하고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이 우리 마음 전체를 차지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엌 한쪽에 붙여두는 작은 메모 정도여야 할 걱정이 방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소파 위에 눕고 조명까지 꺼버린다면 이제는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그 다른 힘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돌려 세우는 힘입니다. 걱정이 미래를 끌어와 불안을 키운다면 감사는 이미 내 곁에 있는 현실을 다시 비추어 줍니다. 걱정이 아직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한다면 감사는 이미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사람은 금방 무너집니다. 이 균형을 다시 세우면 사람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해결해야 하나? 어떤 전화가 올까? 어떤 말로 상처받을까? 오늘은 몸이 얼마나 아플까? 이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이미 몸은 긴장합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마음이 단단하게 굳습니다. 반면 만약 우리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아침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감사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의 나를 지켜주는 힘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마음의 자세를 바꿉니다. 자세가 바뀌면 하루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감사에는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감사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말을 들으면 큰 일을 떠올립니다. 큰 도움, 큰 사건, 큰 행운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켜주는 감사는 대부분 아주 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 아직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이 내 전화를 받아줄 사람이라는 사실, 집 안에 들어오는 햇빛이 오늘따라 조금 부드럽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마음속에 적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완전히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직 내 삶 안에는 나를 지탱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는 마음속에 작은 등불을 켭니다. 이 등불은 걱정을 없애주는 큰 불길이 아닙니다. 다만 걱정이 너무 커져서 방 안을 전부 어둡게 만들려 할 때 그 걱정에 완전히 휩쓸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도 빛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사람은 완전히 진해진 어둠 속에서가 아니라 아주 약한 불빛이라도 있는 자리에서 버팁니다. 감사는 바로 그 약한 불빛입니다. 감사를 실천한다고 하면 거창한 준비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감사는 생활 속에서 바로 쓰실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방식입니다. 하루에 단 3가지를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말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고마운 것 3가지. 이것을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큰 사고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내 몸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걸어 나와 밥을 먹을 수 있었다. 내 옆에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직 있다. 혹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는 길에 의사에게 정확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시장에서 오랜만에 본 이웃이 내 안부를 물어주었다. 내가 먼저 웃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이런 기록은 아주 개인적인 보고서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내 마음에게 들려주는 증거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의 하루는 텅 빈 하루가 아니다. 너의 삶은 이미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다. 걱정만 바라보면 희망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감사까지 함께 바라보면 마음에는 균형이 생깁니다. 균형 있는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쉽게 극단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감사가 지혜인 이유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모르는 억지 미소가 아닙니다. 감사는 현실의 한가운데에서 숨구멍을 만드는 일입니다. 숨구멍이 있어야 우리는 질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나올 만큼 내 형편이 편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불안합니다. 나는 여전히 걱정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라는 말이 억울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감사하라는 말이 내가 겪은 고생을 가볍게 여기거나 내가 왜 이렇게 불평이 많으냐 하고 타박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비교의 언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더 힘든데 너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이런 말은 감사가 아니라 압박입니다. 압박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은 아니라는 그 한 줄의 사실에 기대어 보는 것입니다. 아직 남은 것이 있다. 아직 남아준 사람이 있다. 아직 남아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나 자신을 돌볼 힘이 아주 조금은 남아있다. 그것을 알아보는 행위가 감사입니다. 이 고백은 나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나를 피해자로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자주 떠올리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먼저 상처 주는 말을 덜 하게 되고 상대의 수고에 눈이 더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고마움을 의식하는 순간 남의 수고가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채워져 있으면 굳이 다른 사람을 눌러서 내 마음을 채우려 하지 않게 됩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면 관계의 긴장도 조금 풀립니다. 관계의 긴장이 풀리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갈등이 줄어들면 걱정도 줄어듭니다. 결국 감사는 걱정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 됩니다. 감사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생활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감사는 공기를 바꿉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말이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편하니까 그렇다고 스스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이라서 더 상처가 깊어질 때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가 며칠을 가슴에 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내 얼굴 보니 힘이 난다.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덜 무거웠다. 이 짧은 말은 싸움을 멈추게 하고 나의 마음이 아직 당신 편에 서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이 신호 하나가 쌓이면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안정되면 우리의 마음도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 만들어냅니다. 감사는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도 바꿉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엄격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니? 왜 또 실수했니? 왜 나이를 먹어서도 이 모양이니? 이런 말은 스스로에게 하루 종일 던지는 채찍입니다. 채찍은 몸을 억지로 움직일 수는 있어도 마음은 부서지게 합니다. 부서진 마음은 오래 못 갑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기운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오늘도 버텨준 너에게 고맙다. 내 덕분에 오늘 하루가 무너지지 않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이자 승인입니다. 스스로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착한 사람들의 마음가짐 아닐까? 나는 성격이 까칠해서 잘 안 맞는다. 그러나 감사는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의 목록만 읽을 때와 감사의 목록까지 함께 읽을 때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 느끼고 나면 이 선택은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몸이 아픈데도 오늘은 어제보다 통증이 조금 덜했네 하는 생각이 들면 사람은 스스로에게 희망을 줍니다. 희망은 약입니다. 희망은 오래 사는 힘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잠들기 전에 무엇을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떠올리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줄줄이 올라온다고요. 내일 병원 예약을 또 바꿔야 하는데 어떡하나? 손주의 진로는 괜찮을까? 형제 자매 사이의 갈등은 더 커지지 않을까? 혹시 내가 떠나고 나면 남은 사람들이 싸우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심장은 뛰는데 몸은 누워있는 그 불편함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 시간에 억지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쓰면 오히려 생각은 더 커집니다. 인간의 마음은 생각하지 말라는 말에 반대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의 목록을 그대로 두고 그 옆에 감사의 목록을 한 줄씩 놓는 것입니다. 오늘 통증이 심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약을 챙겨주었다. 오늘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있었다. 오늘 크게 웃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미소 지을 순간이 한 번은 있었다. 오늘 물잔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다치지 않았다. 이 네 줄만 떠올리고 눈을 감으셔도 마음의 톤이 바뀝니다.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걱정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키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의 습관은 인생의 마지막 표정까지 바꾸어 줍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반복해온 표정을 얼굴에 남기고 떠납니다. 늘 불안만 되새긴 사람은 마지막까지 긴장한 얼굴을 남기고 늘 원망만 떠올린 사람은 마지막까지 굳은 표정을 남깁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찾아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이상하게 부드러운 눈빛을 남깁니다. 그 눈빛은 주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편안하게 떠나는 사람 곁에서는 남은 이들도 오래 미움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마지막 선물입니다. 저는 걱정을 없애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은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걱정의 목록만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목록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사소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오늘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아직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 누군가에게 내 목소리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 누군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라도 따뜻하게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모두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 이유를 먼저 기억하시면 마음의 기울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기울기가 바뀌면 걸음이 바뀝니다. 걸음이 바뀌면 남은 길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이런 짧은 문장을 하나 넣어 두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나는 아직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문장은 허황된 위로가 아닙니다. 이 문장은 사실의 확인입니다. 나의 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명입니다. 이 문장을 품고 잠들고 이 문장을 품고 눈을 뜨면 우리 안의 불안은 조금씩 자리를 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잔잔한 평온이 앉기 시작합니다.